네, 저희 금요일의 남자 판승철님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포스가 있었는데요. 요즘 날로 유쾌해지고 점점 개그 포인트가 있는 남자로 성장해가고 있는 남자 판승철님,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밝은 미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반갑게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다 물 마신 센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아, 굉장히 밝아지고 네, 있습니다. 판승철님 표정을 봐도 네. 시장에 약간 힘을 내는구나. 시장을 거의 개츠기에 지금 온도계 같은 남자입니다. 예. 거의 뭐 인간 지표라고 봐야죠. 네, 많이 따뜻해지셨어요. 예. 아,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터널 끝이 보입니다, 이제. 아, 너무 좋습니다. 네. 희망을 보여주는 남자. 유머러스해요. 저 이런 캐릭터 좋아합니다. 네. 지금 저희 메타방님이 지금 웃음이 너무 행복한 미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네, 아유, 너무 행복하네요. 예. 네, 저희 오늘 또 시황 바로 이어갈 건데요. 네, 오늘 네, 어떤 네.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단 결국 이제 다음 주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화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 화요일 나오는 거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연준 금리 결정하는 요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할지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 증시가 이제 5일 만에 처음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발표될 물가 지수랑 연준 금리 인상 때문에 주식 시장은 주간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목요일 증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면서 좀 잘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 완화 뉴스가 요즘 연일 나오죠.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고 유가의 하락 등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은 1.23% 상승했고요. 유가는 반대로 0.76% 하락했는데요.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역시 다음 주 물가와 금리에 달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인플레이션 예상 수치를 오늘 가서 보고 왔는데요.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지표를 보면 11월 헤드라인이 CPI가 7.49, 전월 7.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긴 하지만 0.22 정도 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어 CPI가 6.26, 전월 예상이 6.3이었는데요. 확실히 코어가 떨어지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유가랑 식음료를 빼버리니까 예, 되게 뭐 그쪽 표현으로 하면 스티키한 거죠. 예, 잘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컨센에 부합한 23만 건이 나왔는데요. 컨센도 딱 23만 건 나왔고 전주 대비해서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32.5만 건 이하는 호황 국면을 얘기하거든요. 이걸 넘어서야 불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거하고는 격차가 되게 크죠. 그러네요. 지금 뭐 초호황이라고 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거고요. CT 예상으로는 내년 2월까지는 이 추세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도 제조업이 이탈하는 숫자보다 서비스업에서 늘어나는 숫자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급여를 많이 받는 직업이든지 작게 받는 직업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 자체 숫자로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견조하다라는 예. 거죠. 그리고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시장 컨센을 보면 헤드라인이 7.2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직전이 8%였습니다. 그리고 근원 PPI가 5.9 예상하고 있는데요. 직전이 6.7%였습니다. PPI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거는 결국 이게 3개월 정도, 뭐 늦어도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물가 지수로 결국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흐름은, 물가 지표의 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거든요. 계산해 보면 이게 신문에 이거 나왔던 내용이에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 미국 휘발유 가격이 4.1% 하락했습니다. 1개월 전에는 12.5% 하락했거든요. 하락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생각보다. 예.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전년 비 대비해서도 0.4% 하락했거든요. 갤런당 3.329달러 하락,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이 아니라 작년하고 대비해서도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낮아졌다. 예. 유가가 떨어지는 폭보다 그
휘발유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진 거죠. 정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아까 저기 밖에서 잠깐 이렇게 엿들으니까 예. 왜 지금 그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그 이제 에너지 섹터가 네네. 떨어지지 않은지 예, 주가는 또 좀 이따가 제가 하긴 할 준비하셨어요? 건데요. 그 엑슨모빌하고요. 예. 엑슨모빌하고 쉐브론 두 개 빼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밑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파이프나 아니면 개발하는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다 운송이나 이런 쪽 다 안 좋습니다 지금. 예. 그쪽만 이제 정유사들만 우리가 좋고. 아는 정유사들만 그러니까 예. 대형기업 2개, 3개 정도 이쪽이 좋은 거고요. 나머지는 계속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뭐 다음 주 화요일 10회를 다들 뭐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희망이 좀 보이는 겁니까?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아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뭐 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편향이 있잖아요. 네. 제가 아무래도 편향이 있는데 네.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향이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도 물가는 제가 볼 때는 꺾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9월달 이후부터 렌트비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진로우 렌트 인덱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수치를 제가 저기 나와 있는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면 뭐 가중치를 뭐 넣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단순 계산을 했어요. 모든 지역을 50개 주를 다 이제 MOM으로 다 더해서 나눈 거죠. 그랬더니 0.33% 하락했습니다. 제가 추정할 때는. 예. 그러면 가장 스티키하다라는 부분에서도 이미 선행 지표는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9월부터 하락한 거니까 생각보다 9월, 10월, 11월 계속 3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거고 그 폭도 예상보다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관련 논문들 우연히 이렇게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게 진로우 렌트 인덱스나 뭐 주택 가격 인덱스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물가에 1년 정도 선행한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한지는 뭐 저도 검증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충분히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실제 거래되는 것과 이제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의 30% 이제 코어의 40%나 차지하는 이게 설문조사 형식이잖아요. 당신 집에 임대를 들어간다면 얼마쯤 내면 좋을까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 집주인의 심리는 1년 정도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아, 집주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네. 비싸게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물가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 건데 예. 근데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속도만큼 하락을 해줄 거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깊이 혹은 얼마나 길게 갈 거냐 경기 침체가 짧게 온다면 얼마나 짧게 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인플레 자체는 분명히 낮아지고 있는 거고 금리 인상 속도도 예를 들어서 파월 표현을 빌면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충분히 제약적이었으니까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예. 좀 어느 정도 괜찮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그럼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궁금한 두 가지만 제가 예. 여쭤보면은 혹시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게 뭐 경착륙은 오지 않고 오더라도 약간 얕은 그러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고용을 이제 분명히 화이트 칼라 분들한테는 지금 재앙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완전 말 그대로 재앙이죠. 계속 해고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예. 그렇다고 뭐 그렇게 고액 연봉자들이 아주 낮은 연봉을 받는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나라 전체로 보면 여전히 탄탄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침체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있고 뭔가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고용은 탄탄한 이런 상황일 것이고 근데 고용이 탄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소비로 연결이 되느냐 이 부분은 또 그때 가서 또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로 연결만 된다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만약에 소비로 연결이 된다면 만약에 연준에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2%대 목표치
그게 달성이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금리 인상을 좀 높은 데서 계속 유지를 하는 그게 지속이 되면 혹시 시장이 또 뭐 경기 침체와 또 반대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상관없이 또 올라가는 게 너무 버거워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혹시? 전체가 다 올라가기는 예. 힘들겠죠. 그러니까 뭐 시장 자체가 뭐 계속 모든 섹터가 다 한꺼번에 치고 쫙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기는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섹터 로테이션도 있을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어찌됐든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이런 거지 금리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빅테크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율 때문에 예. 매출의 감소액이 자동적으로 그렇죠. 분기당 한 7%씩 잡혀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자동적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지금 평균 27, 8 이 정도 나오는데 환율만 정상화돼도 다시 34로 맞아요. 복귀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뭐 돌아가지는 다시 않을까. 돌아가지 않을까. 기업 만약 실적 이게 뭐 자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소프트 랜딩이라면 예, 그럴 예. 수 있지 않냐 이거고 만약에 하드 랜딩으로 간다라고 하면 시장 충격이 뭐 최소한 금융위기급의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그러면 뭐 일단 내년도 전반적으로 약간의 희망은 있다. 저는 전략 후강으로 봅니다. 아 전략 후강. 예. 전략 후강 네. 내년 뭐 좋은 얘기죠. 어쨌든 강이니까. 뒤로 갈수록 올라간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네. 되게 큰 일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모든 컨센이 되게 낮춰 잡고 있잖아요. 점점 더 나빠질 것이다. 점점 더 안 좋아질 것이다인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1분기 때 실제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극단적으로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다음에 나올 것은 당연히 지금 너무 이제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컨센을 되게 높이 볼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지금 당장 실적은 안 좋아도 다음부터는 실적이 되게 좋아지겠네, 경기가 되게 좋아지겠네 하면 당연히 하반기일수록 좋은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나 더 체크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의외로 우리가 안 보고 있는 사이 중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홍콩 H 지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무섭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네, 저점 대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요즘 뭐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까? 중국은 제가 코로나.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그렇죠. 세 코로나.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 제로 코로나, 부동산, 중국 이제 기업 회계 감사 요 세 개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제로 코로나는 중국 호흡기 질환 최고 권위자시래요. 중린산 씨. 이분이 코로나 방역 최고 훈장을 시진핑 주석한테 받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래요. 야, 처음 들어보네요. 대단하신 네. 분이시네요.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예. 이분이 사스와 메르스를 잡아서 진짜요? 유명해지신 분이래요. 야. 중국 내에서. 와.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한 폐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논리가 이분 때문이래요. 이분이 우한에서 발병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한에서 시작한 건 아니다. 라는 논리를 피면서 이제 중국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됐을 정도로 이분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어제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 치사율은 독감과 차이가 없다. 과도한 PCR 검사도 필요 없다. 고령층 백신 맞으면 된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줄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는 감기다라는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셨어요. 방송에 나오셔서. 예. 제가 보기에 이분은 약간 그 뭐 정권의 명을 받잡는 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네. 예. 나쁜 표현은 나팔수 정도. 네,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주고받고 했네. 좀 네. 보니까. 네. 예. 정권의 뜻을 좀 전하는 게 아닐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훈장까지 받으셨겠죠. 그러니까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 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봉쇄와 부동산이 거의 하루가 다르게 풀리잖아요. 계속 풀리니까 이게 뭐 계속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뭐 고점에서 보면 오르지 못했지만 바닥에서 보면 상당히 올라서 차익 실현이 분명히 목요일 날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그 큰 낙폭을 목요일 오전에 다 따라잡습니다. 그러고 보면 시장 역시 강세 쪽으로 보는 게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완연한 금융장세입니다. 경기 부양책과 금리 인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금융장세고요. 실적이 역대 지금 가장 안 좋잖아요. 오늘 뭐 중국은 사실 디플레 상황을 우려해야 될 상황까지 왔거든요. CPI 발표한 게 1.6%,
PPI는 마이너스 1.3을 찍었거든요. 예. 소비도 뭐 보면 최악입니다. 모든 지표가 최악을 가르치는데도 시장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전형적인 금융 장세의 특징이죠. 예, 굉장히 중국은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거라고 보시나요? 중국? 금융 장세 다음에 나오는 게 실적 실적 장세. 장세잖아요. 예. 계속 좋다고 봐야죠. 계속 가야죠. 아, 강한 여기서 남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강한 진짜 남자. 빠꾸 없는 남자네요. 네, 물러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먹고 이렇게 나갈 거면 예.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기왕에 뽕을 뽑아야죠. 야, 진짜. 끝까지 갑니다. 네, 저분이 언제 저렇게까지 가버렸죠? 완전 가버리셨는데요. 빠꾸가 없어, 빠꾸가. 네, 훌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전 저런 뜨거운 남자 좋아합니다. 어. 상당히 뜨겁습니다. 예. 네, 금요일 불태워버리고 있군요. 네. 네, 조금 이어가야 될 이야기가 그러면 결국은 이번 주 시장이 어떻게 보면 5일간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 뭐 섹터별로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섹터별로는 어떤 쪽이 좀 좋고 어떤 쪽이 안 좋은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아까 하고 얘기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건 실제 숫자니까요. 네, 존슨앤존슨이랑 화이자 등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가 0.25% 상승했고요. 그러니까 상승한 섹터가 이 세 개입니다. 이 하락장에 선방한 섹터 세 개를 보면 헬스케어 섹터가 오히려 0.25 상승했고요. 넥스트에라 에너지도 포함되어 있는 유틸리티 섹터 같은 경우는 0.24%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섹터 코카콜라 포함되어 있는 이 섹터는 0.47 마이너스로 선방을 했거든요. 이 세 개 섹터는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 그룹 정도 되는 게 이제 소재 화학 기업이 있는 소재 섹터가 1.28% 하락했고요. 허니엘, 보잉 같은 산업재 섹터가 1.83%, 그다음에 부동산 섹터가 1.99% 하락하면서 중간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고 즐겨 투자하고 있는 XLK. 그렇죠. 애플 반도체 등이 포함된 테크 섹터가 3.25% 하락했습니다. 예. 그나마 뭐 테크 섹터 중에서는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덜 네. 떨어진 편입니다. 아유. 네. 이 와중에서 또. 이 와중에서 이 와중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긍정적인 네. 그 시야를 또 그대로 갖고 계신. 예, 그리고 테슬라, 아마존이 있는 경기 소비재 섹터가 4.18% 하락했고요. 네. 구글, 메타 등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4.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적인 거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의외의 결과. 금융주 섹터가 4.1% 하락했고요. 에너지 섹터가 6.73%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이 올해 내로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기억해 보시면 에너지 섹터 혼자 올랐거든요. 나머지 섹터는 똔똔이거나 맞아요. 하락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있는 섹터가 여전히 강했고 매크로에 약한 섹터가 많이 하락한 건 틀림없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수혜를 받았던 금융 에너지 섹터가 하락률 상이라는 점에서 저는 시장 변화가 뭔가 있다. 근데 금융하고 에너지에서 뭐 다 팔지는 않았겠죠. 뭐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팔았다면 그걸로 저는 이제 기술주 섹터로 돈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 위험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 아니냐 이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슬픈 얘기긴 한데요. 예. 갑자기 슬픈 얘기 하지 마세요. 불탄 금요일이니까요.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중국이 가야죠. 이제 도화선이 돼서 네. 이제 계속 이어 가야죠. 오늘 네. 밤 저는 되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늘 밤장 기대해도 예. 되겠습니까? 저는 기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저런 말 좋습니다. 아, 희망이 보여요.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요. 네, 또 좋은 뉴스 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자 뭐냐면 이건 안 좋은 소식이네요. 주간 팩터 동향을 저것도 안 한번 좋았어 보시면 갑자기. 예. 이게 요즘 시장이 혼조세라 그래요.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 오른 주식이 더 오른다라는 개념이 모멘텀 전략이잖아요. 지난주에 모멘텀 전략 성과가 가장 우세했습니다. S&P 500 대비 0.92%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좋았던 것들이 계속 좋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좋았다는 얘기고요. 고배당주 전략 역시 S&P 500 대비 0.46% 우세했습니다. 배당주들도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퀄리티 전략 있잖아요. 재무지표가 우수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퀄리티 전략은 0.16% 우세했고 가치주 전략은 0.05% 우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특별히 시장에 어떤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극단입니다. 모멘텀 전략
고배당주 전략 이거는 여전히 계속 강하고 성장주 전략은 마이너스 0.36% 하락했고요. 예. 중소형주 전략은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0.56%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0.56% 하락했다는 게 아니라 예.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 이만큼 더 떨어졌다는 얘기니까요. 상대적인 강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예.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하다. 예. 네. 근데 저는 이게 조만간 이번 주에 CPI가 낮게 나오고 다음 주에 CPI가 낮게 나오고 파월이 50bp. 50bp 올리는데 예. 그건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이제 언론 이렇게 립 서비스를 조금 해주면 좀 시장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성장주 네. 중심으로.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네.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세상은 성장주가 바꾸는 야. 거지. 예. 예, 가치주가 바꾸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판승철님은 일요일마다 기독교를 믿으신 게 아니라 성장교를 믿고 계십니다. 성장교. 저도 그 판승철이 처음 오셨을 때는 예. 다소 뭐 굉장히 진중하고 예. 너무 무거우신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볼수록 굉장히 큐트함이 있으세요.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네. 가볍습니다. 몸무게만 무거워요. 네. 몸무게만 무거운 남자 판승철님. 예. 주말인데 주말은 보통 뭐 하고 보내십니까?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고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놀러 다니고 남들 하는 거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예. 또 네, 자랑스러운 또 가장이고 또 저희 위례SS의 보배 같은 남자죠. 네, 그래요? 이제 연말인데 어떻게 좀 뭐 좋은 술자리나 저녁자리 많이 가지시고 계신가요? 요즘 송년회 자리?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뭐 노래도 한 곡 하고 하시나요? 해야 되는 근데 분위기인 것 저는- 같은데 짧게라도 할게요. 그럼. 예, 저는 언제? 사실 엄청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동료들한테. 예. 막 판수철 인싸, 예. 흔히들 말하는. 딱 그 느낌이 있거든. 남자들끼리 딱 보면 인기 사람 많을 것 보는 같은. 눈이 굉장히 정확하신 것 예. 같아요. 인기 많고 사람을 잘 보시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체중만 무겁고 한없이 가벼운 남자 판승철님 정말 매력적입니다. 한없이 가볍네요. 네,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예, 방금 전.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받은 것 같고요. 예. 노래 한 곡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네, 올해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청해 듣는 걸로 하고요. 저희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면 네. 될까요? 네. 다음 그러면 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판승철님의 매력을 깨달아가면서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1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 매력 깨닫고 말았네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네, 매력적인 그분 이제 집에 보냈고요.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찔링님과 함께 중국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